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 의견의 요지는 김영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의 별개 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설명하겠습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피청구인이 법질서를 무시하거나 이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법위반이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별개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법정 의견에 동의하나 피청구인이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한 행위, 국회위원회의 현장 검증 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에 더하여 이 사건 훈령 개정으로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역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헌법 및 감사원법 등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먼저 이 사건 훈령 개정이 감사원법 2조 1항 및 23조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감사원은 사정 기능을 담당하는 권력기관으로서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한 요소로 합니다.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경우 표적 감사 내지 면죄부 감사가 될 수 있어 감사 기능의 본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의 독립성은 감사원의 전신인 심계원 설립 당시부터 보장되어 왔습니다. 헌법 및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의 임기 보장, 신분 보장, 겸직 및 정치운동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직제상 대통령 소속 하에 있고 대통령은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에 대한 임명권 등 감사원의 인적 구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훈령 개정을 통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부여하였는 바, 이는 감사원이 지니는 위와 같은 독립성의 한계를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행정부의 2인자로서 국정 전반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행정 각부를 통할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행정각부의 장과 달리 행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감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이 감사 개시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국무총리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사실상 국무총리의 감사 청구가 있음에도 감사원이 감사 개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감사 청구 시 감사원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여 감사 방향에 관한 광범위한 행정 개입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훈령 개정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감사원법 2조 1항에 위반됩니다. 한편 감사원법 23조는 선택적 회계 검사 사항의 하나여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앞서 본 지위와 영향력, 헌법과 법률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감사원법 23조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감사 청구권은 위 조항에 규정된 선택적 회계 검사 사항의 하나여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훈령 개정은 선택적 회계 검사 사항의 하나여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한
감사원법 23조에도 위반됩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훈령 개정이 헌법 100조, 감사원법 12조 1항 1호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100조는 감사원의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감사 청구가 감사원의 기능 및 독립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국무총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권 부여는 감사원이 직무 범위에 관한 실질적 변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는 법률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감사원법 12조 1항 1호는 감사원의 감사 정책에 관하여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나 범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사 정책의 변경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법률 개정 절차 내지 감사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훈령 개정을 하였으므로 헌법 100조 및 감사원법 12조 1항 1호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훈령 개정이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훈령 개정을 통해 행정부가 감사원의 독립적인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감사원을 동원하여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는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여 국민 전체를 위한 공익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국가공무원법 56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끝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법정 의견에서 본 바와 같이 전자문서 시스템 변경 행위와 회의록 열람 거부 행위만으로는 법 위반의 중대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훈령 개정 당시 피청구인에게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할 적극적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훈령 개정 이후 국무총리에 의한 공익감사 청구가 실제로 이루어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위헌, 위법 행위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인명권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